네, 안녕하세요. 네, 토삼입니다. 네, 저번 1회차 결과인데요. 48,000원 정도를 구매를 했는데 6개를 틀렸어요. 근데 좀 다른 회차랑은 좀 달랐던 게 네, 제가 주축으로 잡았던 경기들이 많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멘탈이 나갔다라고 네, 좀 표현을 하고 싶고, 특히 이제 7번 경기나 3번 경기는 확실히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네,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조금 예, 이게 맞나 이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네, 저는 뭐 하던 대로 그대로 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2회차를 준비를 해볼 거고요. 어, 초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최종 방향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비야 대 소시에다드 6일의 4위 경기인데, 사실 지금 현재 이 순위가 좀 무색하게 세비야랑 소시에다드의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그 흐름 자체, 그거는 좀 비교가 됩니다. 왜냐면 소시에다드는 최근에 너무 못하고 세비야는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소시에다드도 두 경기 동안 1승 1무로 네, 굉장히 좀 선방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사수나한테 비겼다라는 것 자체도 그다지 뭐 좋은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어쨌든 지금 현재 8경기 동안 세비야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적 같은 것도 보시면 세비야 홈에서 소시에다드한테 굉장히 강했다. 최근 5경기에서도 3승 2무로 진 적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뭐 데이터 지금 현재 뭐 세비야 홈에서 소시에다드 상대로 4번 연속 같은 결과 없었는데 현재 3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전 이거를 좀 강하게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팀은 2연속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투표만 봐도 일단 세비야 쪽으로 많이 몰린 형상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좀 이 경기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 게, 분명 저는 이게 세비야 쪽으로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느껴진다라는 거는 유리해 보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픽을 그렇게 가져가고 싶다가 아니고 유리해 보인다. 근데 업체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1번에 보시면 5개 업체가 모두 다 무승부를 본다. 이 경기를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비야의 승이 단 한 팀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되게 희한하죠. 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하신 거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저랑 좀 비슷하게 분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다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좀 네, 저는 의외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세비야의 승을 별로 가져가고 싶지가 않네요. 일단 제 데이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안 방향은 승무 뭐 이렇게 적어놨지만 지금 현재는 무패로 좀 방향을 돌린 상태입니다. 누가 이길지 잘 판단이 안 서는 경기지만 일단은 그래도 세비야가 더 유리해 보이는 그런 경기인데, 일단은 네, 이거는 제가 초반에 잡았던 그런 코멘트고요. 지금은 그냥 세비야가 그래도 많이 유리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업체들이 단 한 곳도 승을 보고 있지 않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 위에 데이터도 있고 네, 승보다는 무패 라인을 좀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프라이부르크 대 쾰른입니다. 일단은 이 두 팀이 이제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그냥 느낌은 그랬어요. 프라이부르크로 가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느낌 자체는. 근데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누가 유리해 보인다라고 제가 이렇게 딱 똑부러지게 말은 못하겠어요, 사실. 네, 그렇게까지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리그에서만큼은 현재 프라이부르크가 4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켈르는 지금 리그에서 3연속 승리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원정에서 켈른이 딱 1패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또 켈른도 해볼만해 보이는 그런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프라이부르크 홈에서 8승 3무 1패로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틀어 봤을 때는 프라이부르크 쪽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게 정상이고, 이런 배당이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배당에 비해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네, 쾰른은 역대급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3연승을 한 적이 없다라는 이런 강한 데이터, 이런 것도 있다면 일단은 저는 왠지 이거는 프라이부르크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라서 일단 승무로 잡아봤고요. 패턴에서도 저는 이게 굉장히 패업다가 좀 강하게 나와서요. 그래서 네, 이거는 패업다를 좀 접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1번은 이게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갔을 때 계속 엇갈려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강하게 본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긴 한 거지만, 사실 이거는 끝자락에 가서 깨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1번은 솔직히 패턴보다는 그냥 제가 분석한 방법으로 네, 좀 네,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2번은 사실 일직선에서 3연속 패배가 나왔던 적이 3, 4년간 단 한 번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거를 믿어준다면 승무 라인으로 좀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승무고요. 3번 베를린 대 볼프스부르크, 이 경기도 좀 저는 의아했던 경기예요. 사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경기는 승이 없다고 전 배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베를린과 볼프스부르크의 지금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절대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서 정배를 받을 만한 경기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근소하게 정배로 초기 배당을 받았는데 지금 배당은 오히려 원정 쪽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볼프스부르크가 뭐 압도적으로 뭔가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습니다, 이 경기가. 근데도 원정 쪽에 정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승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패를 갈 건데요. 이게 이제 유튜버 찬스를 쓰겠다라는 게 뭐냐면, 보통 그랬어요. 이제 저는 이 경기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제 많은 유튜버님들 거 픽을 한번 이렇게 딱 싹 훑어보면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경기에도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만의 방식으로 또 분석하시고 이제 단통으로 가실 때가 있어요, 다들. 그럼 그런 경기는 이상하게 그런 결과 쪽으로 많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 테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픽이 남는다면 당연히 무패로 가겠지만, 네, 여기서 좀 줄여보겠다, 이거를 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완전히 의지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저도 저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요. 4번 샬케 대 호펜하임인데, 샬케가 이번 시즌에 너무나 못하고 진짜 거의 그냥 샬케 반대로만 가면 개꿀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0승이고 아마 20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리그에서요. 그만큼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호펜하임이 뭐 이번 시즌에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샬케보다는 확실히 좋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샬케로 안 느껴지고 호펜하임으로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 투표율도 보시면 지금 샬케 쪽보다는 호펜하임 쪽으로 투표율이 좀 많이 이렇게 쏠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는 두 팀은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 꽤나 많은 전적을 냈는데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거는 그래도 믿을 만한 그런 데이터인 것 같고요. 샤케는 19-20년도 리그 홈 5연패가 없었다 하는데 지금 현재 4연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이번 시즌 리그 원정에서 계속해서 다른 결과를 냈는데 직전에 승을 냈다. 이게 만약에 저는 샤케 승이었다면 샤케한테 정배를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 방향은 무패라고 잡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무승부 없다 데이터가 조금 크네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4번에 패턴에서는 뭐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승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뭐 강한 데이터라기보다 그냥 신기하네 라는 그런 느낌만 사는 데이터고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믿고 승패로 좀 나눠볼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승패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거는 샬케로 잘 안 느껴져요, 사실. 네, 이 데이터도 있기도 하다 보니까 네, 좀 저는 이거를 좀 믿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 마인츠 대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가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마인츠가 일단은 이번 시즌에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일단 마인츠보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엄청나게 좋다는 아니지만 패배를 잘 기록하지 않는다. 예. 패배를 기록한 팀은 볼프스부르크와 바이에른 미넨에 불과하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6승 6무 2패면 괜찮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크푸르트네요. 죄송합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아니고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죄송합니다. 4승 8무 2패입니다. 무승부의 비율이 꽤나 많지만 패배가 2번밖에 있지 않았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프랑크푸르트가
그래도 유리해 보입니다, 사실.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근데 마인츠 홈에서 6승 6무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하고 있는 마인츠. 마인츠가 현재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당연히 프랑크푸르트로 막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라기보다 마인츠로도 충분히 기대가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물론 이번 시즌 홈에서 단 1승도 없는 마인츠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대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상대 전적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일단 이 5번에서 마인츠와 프랑크푸르트 경기를 일단 업체들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좀 강하게 보는 것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올패를 여기다가 매겼습니다. 이것도 올패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데 올패를 본다. 무승부도 안 보고 올패를 본다. 왜냐면 지금 원정팀의 프랑크푸르트가 굉장히 무승부를 많이 거두고 있는 팀이라서 무승부가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무승부 하나도 없고 올패다. 즉 이거는 저는 그냥 단통패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어요. 초반 방향은 무패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단통으로 패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번 AT 마드리드 빌바오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일단 AT 마드리드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1등 투표율인 게 당연해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AT 마드리드 이 경기는 그냥 AT 마드리드로 강하게 느껴지고 AT 마드리드가 진다라는 느낌은 살짝 들지가 않습니다. 사실 들지 않아요. 빌바오가 뭐 잘 나가고 있는 그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14경기 동안 다른 결과를 내고 있는데 직전에 패배를 했네요. 15경기로 이어졌겠네요. 바르셀로나랑 했기 때문에 직전에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인데 꼬마는 빌바오를 상대로 홈에서 최대 연승이 5연승인데 지금 현재 5연승이다. 이런 것도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유리해 보인다라는 그런 요소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저를.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딱 눈으로만 보면 당연히 AT 마드리드밖에 안 느껴지지만 저는 이 경기를 좀 지금 현재는 지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지울 거고요. 그냥 맞으면 확실히 맞겠다라는 느낌으로 승부패로 이렇게 지운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7번 그라나다 대 바르셀로나 경기인데 일단은 상대 전적만 봤을 때는 그라나다가 뭐 불리해 보여요. 불리해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 바르셀로나와 그라나다의 지금 현재 흐름을 놓고 보면 절대 바르셀로나로 뭐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기는 아닙니다. 이 경기가. 왜냐면 그라나다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리그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홈에서의 그 그라나다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약간 바르셀로나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경기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배당 갭이 너무나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그리고 이제 6번 경기와 7번 경기를 비교했을 때 이 배당이 똑같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의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래서 이거 5배당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라나다의 이 5배당짜리는 진짜 아닌 것 같고 무승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서 무패 라인을 좀 바라보고 있다. 7번은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8번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는 이거는 딱 눈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기겠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사실 두 팀 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도르트문트도 홀란드 선수가 복귀를 했고 근데 지금 현재 리그에서의 흐름은 당연히 라이프치히가 더 나아 보이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홀란드 선수의 이제 공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순위적으로나 도르트문트 4위로 떨어졌네요. 순위적으로나 뭐 그런 걸 딱 봤을 때 절대 라이프치히가 뭐 이거는 무조건 쉽게 이길 거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닌데도 희한하네요. 이거는 업체들이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걸 또 울승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업체들을 계속 언급해서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이거를 1순위로 두면서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좀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초안 코멘트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배당이고 근데 홈팀이 좀 나아 보이긴 한데 배당이 좀 많이 높은 것 같다. 굉장히 좀 이상한 요소를 좀 느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 9경기 동안 연속으로 다른 결과를 냈다. 직전에 승이었고요. 이게 이제 아마 리그 9경기 일 겁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19-20년도 리그 원정 2연패가 없었다는데 직전에 패를 또 기록을 했네요. 베를린한테. 이 경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8번에 이제 무겁다라는 그런 패턴도 있어요. 사실 이 경기가. 그래서 뭐 핵심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이것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는 이거를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8번은 사실 아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다만 라이프치 사이드로 좀 갈 것 같다라는 거는 네, 변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도르트문트보다는 라이프치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겠다. 9번 레반테 대 에이바르입니다. 이 경기가 이제 무승부가 많이 느껴지는 경기예요. 이 경기가. 예. 여러분들도 아마 이 경기에 무승부를 많이 받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일단 두 팀의 전적에도 보시면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일단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두 팀 모두 다 잘하고 있어요. 다만 레반테가 홈에서 지금 현재 3연승을 거두고 있기도 하고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반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에이바르도 마찬가지로 뭐 무시 못해요. 바르셀로나 홈에서도 무승부를 거뒀던 그런 네, 전적이 있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리그로만 따졌을 때는 그래도 레반테가 좀 나아 보이긴 한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 다만 이 두 팀의 이제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좀 많다라는 게 무승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네. 네, 그렇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기 중 하나인데 투표율을 보시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네. 레반테가 홈에서 42.3%고 원정이 17.8%인데 뭐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있나? 이 경기가? 저는 누가 이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전 레반테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초반 방향 승부. 네. 다음에 10번 아우크스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 또 말씀을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적 8승 1무 5패 아우크스 홈일 때는 5승 2패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우크스부르크가 조금이나마 좀 앞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아우크스부르크가 19-20년도 홈에서 3번 연속 같은 결과를 낸 적은 단 한 번뿐. 근데 현재 2연패고 슈투트가르트 이번 시즌 2연패 없었다. 근데 직전 패인데 이건 별로 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사실 네, 슈투트가르트 근데 이번 시즌에 승격해가지고 네. 다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잠시만요. 네. 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일단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는 일부 리그에 있던 팀이고요.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올라온 팀이에요. 올라온 팀입니다. 근데 이 두 팀이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뭐냐? 일단 홈에서 아우크스부르크는 현재 이번 시즌에 2승밖에 없다. 근데 그 상대가 도르트문트랑 마인츠였다. 뭐 이런 거가 있고 슈투트가르트는 원정에서 꽤나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원정에서 지금 이번 시즌에 단 한 번밖에 지지 않았다. 근데 그게 바로 직전 볼프스 경기였다. 이렇게 봤을 때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서 좀 강하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해요 그냥. 예. 슈투트가르트인데 자꾸 왜 볼프스부르크라고 하냐. 죄송합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원정에서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원정에 지금 2.06 좀 낮은 배당 같기도 해요. 예, 분명 현재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홈과 원정으로 나눠봤을 때만 좀 차이가 있다 이 차이인데 배당이 좀 너무 낮은 것 같지 않나요? 네, 이건 너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네요. 저는 이거는 아우크스부르크보다는 슈투트가르트 라인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 배당으로 좀 판단을 내렸을 때는 무패 라인을 잡고 있고요. 11번 카디스 대 알라베스인데 이거는 무승부를 저는 무조건 받출 것 같아요. 이 경기는 투표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승부에 굉장히 이렇게 쏠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려보자면 무승부를 상대 전적에서도 보시면 무승부를 굉장히 좀 많이 하기도 했고 최근 5경기에서도 무승부를 좀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두 팀 좀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네. 네, 뭐 현재 흐름만 봤을 때 5경기 동안 지금 현재 1승도 없는 카디스와 뭐 지금 퐁당퐁당 하고 있는 알라베스가 만나서 뭐 누가 압도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네.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기는 아니라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원정팀이 좀 간소하게 좋아 보이는 거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믿을 게 없다면 이 데이터를 정말 강하게 믿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알라베스가 원정 2연무가 19, 20년도에 없었다. 그러니까 무승부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가 예, 좀 믿을만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배제하고 승패 라인으로 좀 잡고 싶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 이거 투표율도 높고 무승부도 많기 때문에 제가 방금 초반에 무승부를 무조건 가져가고 싶다. 가져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못 정할 것 같으면 전 이 데이터를 믿고 그냥 승패로 나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12번 네, 빌레벨트 대 헤르타 베를린. 사실 이거는 압도적으로 뭔가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예. 순위적으로도 보시면 16위 대 12위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차이가 나 보이진 않지만 다만 현재 흐름에서 그나마 베를린이 빌레벨트보단 좋아요. 최근 10경기 동안 2승 8패인 팀과 최근 10경기에서 3승 4무 4패인 3승 4무 3패인 팀이 만나면 당연히 원정팀이 좀 좋아 보이는 건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정팀이 막 엄청나게 유리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투표율이 좀 많이 쏠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지금 67.9%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네 어느 경기와 비교를 해보면 좋냐면 일단 샬케와 호펜하임 경기랑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프라이부르크 켈른 이 수치가 비슷해요. 그라나다 바르셀로나 이 정도로 몰릴만한 경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네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이거는 최종 방향 때 좀 더까지 좀 분석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13번 엘체 대 헤타페. 네 이거는 지금 무승부 투표율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 그냥 무승부 투표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승배당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 두 팀 모두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냥 못해요. 예, 둘 다 못해요. 지금 현재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승배당의 4.29라는 거는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배당이에요. 그래서 승은 안 가고 싶고 무패 라인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초반 방향 무패입니다. 투표율도 이제 승이 더 낮죠. 이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엘체가 홈에서 지금 헤타페를 상대로 뭔가 안 좋아 보이는 게 없는데 더 구려 보이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매겨진 건지 승은 안 가져가고 싶다. 아마 이번 회차의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바야돌리드 발렌시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흐름 네. 홈팀이 좀 나아 보이기도 해요. 네, 발렌시아보다. 발렌시아 근데 직전에 이제 FA컵에서 또 이강인 선수가 또 골을 넣었죠. 네, 근데 뭐 4대1 대승을 거두고 오기도 했고 또 근데 최근 흐름에서는 분명 바야돌리드가 발렌시아랑 비교했을 때 전혀 꿀려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이제 투표율만 봐도 3등분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바야돌리도 홈이나 총 전적에서 발렌시아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점으로 원정에서 지금 배당을 보면 오히려 바야돌리드가 정배거든요. 오히려 정배예요. 보시면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발렌시아 승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그냥 그래요. 발렌시아가 이길 경기였으면 정배를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 이 정배였으면 전 발렌시아 쪽으로 갔겠죠. 근데 역배를 받고 있고 네. 투표율은 투표율은 여기가 높은데 여기가 역배다. 그럼 별로 안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승무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4경기 좀 이제 방향을 좀 잡아봤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뭐 계속 팀을 이름을 잘못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혼란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끝에는 다 정정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방향 때는 이 방향성을 토대로 좀 더 압축시켜가지고 지금 제가 최대한 줄여보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고요. 아마 내일쯤에 영상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상 올라가면 멤버십 분들에게 보여지는 그 픽 영상도 내용도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토삼이었습니다.